정부가 노인들이 이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조금 더 활용하고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 교육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노인들의 사회 참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인데요. 오늘은 이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 자리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번에 이 정부가 노인들의 사회 참여 활동을 좀 활성화하겠다라고 이런 정책을 발표했는데 먼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까요? 네, 최근에 이 교육부가 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 방안을 밝혔는데요. 이 자리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고령층에 특화된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자기개발과 사회 변화 적응을 돕고 또 생활 밀착형 디지털 기본 역량 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개인별 특성과 경험을 발휘할 수 있는 또 자원봉사 참여 기회를 늘리는 한편 이 새로운 봉사 영역을 발굴해서 사회 공헌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할 것이다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. 그동안 이런 정책들을 펼치지 않은 건 아닌데 발표 내용들을 살펴보니까요. 결국은 좀 더 촘촘하게 좀 더 알기 쉽게 좀 더 접근하기 편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핵심 지시인 것 같았습니다. 네. 자, 그런데 이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이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자, 그럼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? 네, 우선 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요. 또 이 노년층 친화적인 자격증과 연계해서 평생교육, 특히 어르신 특화 교육 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어르신이 지식 정보화 사회에 쉽게 적응하고 또 변화단 환경에서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키오스크나 셀프 계산대나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. 이 사업은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그 서울시 노인 친화 정책이라는 주제로 다뤘었는데 그때 나온 내용들을 이제 정부가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. 네. 자, 이 키오스크라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 이거 사용법을 잘 모르거든요. 네. 자, 어르신들께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런 단어도 좀 어색하실 테고 또 사용법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요즘에 좀 분위기는 어떻나요? 근데 요즘에는 식당이나 편의점 또 휴게소 같은 곳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기기가 이 키오스크인데요. 초기에는 좀 어색하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차츰 이게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. 또 사용에 익숙한 분들은 모니터에서 주문하려는 음식이나 상품을 선택하고 또 수량을 지정한 후에 카드를 넣고 결제만 누르면 간단하게 주문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 대부분은 여전히 어색해하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. 네. 요즘에 패스트푸드점을 가면 대표적으로 이 키오스크가 있던데 네. 대부분은 이 사용을 잘 하는 것 같고 또 어르신들이나 저 같은 분들은 또 이 사용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아무래도 이 요즘 인건비도 비싸지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서비스가 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런 키오스크가 거의 모든 생활 공간으로 지금 확산되는 분위기죠. 네, 그렇습니다. 하지만 이 디지털 기기에 낯선 분들은 이 상품을 골라서 결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. 예를 들면 상품을 잘못 선택한 경우에 뒤로 가기를 하거나 삭제하기를 못해서 당황해 하시기도 하고요. 또 신용카드가 없으면 결제할 수 없다는 걸 뒤늦게 알고 난감해하는 광경을 저도 자주 접하게 됐는데 그럴 땐 뒤에 서 있던 제가 조금씩 도와드리고는 있지만 그분들께 이제 물어보면 아직 글자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. 알더라도 상황에 맞게 이 문맥을 이해하지 못해서 기계로 일 처리를 하는데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네. 자, 이런 버스 터미널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곳에는 아무래도 보조하시는 분들이 또 이 작동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대신 주문도 해주긴 하는데 이 아직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또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
또 문화지체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우려도 하시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일종의 이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보면 되는데요. 이 디지털 기기도 이 사용자가 한번 배우거나 반복해서 사용하면 익힐 수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뭐 일단은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는 거죠. 근데 제가 한 번씩 들리는 일부 노인복지관이나 뭐 노인대학 같은 곳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이 키오스크 사용 방법을 안내하기도 하고 또 커피 한 잔이라도 직접 결제하게 도와드리면서 이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나마 이 복지관이나 노인대학은 또 이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네. 결국 소득이 적거나 또 가난한 어르신들은 그럴 기회조차 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하죠. 네. 자, 그래도 요즘에는 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스마트폰을 또 가지고 다니시는데, 자, 이런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하겠다, 뭐 이런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 정부는 이 교육 방송 등과 연계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 검색 기능이나 뭐 교통, 금융 관련 애플리케이션, 그런 활용 방법들을 알려주는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또 노년층 맞춤형 교재를 개발한 뒤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. 이런 노력들을 주변에 많이 알리고 또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해야 할 역할일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복지관이나 노인대학처럼 이 결국은 좀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뭐 장소 이런 문제도 좀 해결을 해야 되겠죠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전국의 도서관이나 복지관 또 사회적 기업 같은 이 생활 사회 간접 자본, 그러니까 생활 SOC라고 부르는데 이곳에 있는 이제 디지털 배움터 한 1,000곳을 활용해서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그런 디지털 기기 작동법 등을 뭐 이제 교육시키는 그런 기초 교육부터 뭐 모바일 금융, 기차표를 예매하거나 또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또 뭐 스마트 오피스 등 같은 이런 디지털 생활 심화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. 울산도 이 각종 공공 이용 시설에 이 디지털 배움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정책에 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. 그래야 울산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삶도 한 걸음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? 네. 자, 그리고 그러고 보면 이 스마트폰을 또 만들고 이런 공급하는 회사들도 이런 고령층의 또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또 제공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나요? 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. 뭐 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이 모바일 기기를 실용적으로 작동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그런 의무를 좀 부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수많은 기술을 접목해서 이 비싸게 만들어서 파는 상품이잖아요. 이 스마트폰 한 대 가격이 뭐 100만 원을 훌쩍 넘어서는 게 현실인데 이제 스마트폰은 단순한 이동 전화기가 아니고 뭐 카메라나 컴퓨터, 또 게임기, 텔레비전, 녹음기처럼 이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금융 업무와 학습, 뭐 교육, 행정 업무 등을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 뭐 일종의 사무실과 같은 기능을 해요. 네.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사무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 사무실을 그냥 놀리게 두는 건 아무래도 이 기업의 그 물건을 판매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제로 좀 비춰지기도 합니다. 네. 자, 그리고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 용량이 꽤나 큰 게 또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스마트폰 용량이 부족해지게 되면 뭐 온라인 공간에 있는 클라우드를 또 활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이런 기술도 좀 어르신들께서 배워둘 필요가 있겠네요. 그렇죠. 네, 클라우드라는 건 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파일을 저장할 때 내부 공간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중앙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일컫는데 뭐 단순하게 자료를 불러오는 기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마치 여러 장소에서 동일한 구름을 관찰할 수 있듯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자료를 불러올 수 있다는 뜻에서 클라우드라고 부르게 됐고 또 영어로 이제 구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. 네. 이처럼 이 클라우드 기능을 활용하면 저장 공간을 거의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잘 모르면 이 저장 용량이 부족해서 뭐 속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사소한 실수나 부주의로 귀한 정보를 잃기도 하고요. 또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요즘 이 말 많은 스미싱에 노출되기도 하는 거죠.
네. 요즘은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으로 뭐 코레일 앱을 내려받아서 기차표를 사잖아요. 뭐 굳이 기차역에 가서 줄을 서서 표를 살 필요도 없고 이런 좌석 예약도 스마트폰으로 다 하는 세상인데요. 이 얘기를 할수록 좀 제기 같긴 하지만 이를 활용할 줄 모르게 되면 저처럼 뭐 어르신들도 여러 가지 불편이나 또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세상이 됐죠. 그렇죠. 이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를 잘 활용하는 분들은 쉽게 표를 예약하고 뭐 일정에 맞춰 변경할 수도 있는데 앱을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은 그만큼 불편을 감수하거나 또 시간을 허비해야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게 되겠죠.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제조한 회사나 판매자에게 사용 설명서를 첨부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교육을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. 기계를 팔기만 하고 이 어르신들이 활용할 줄 모르게 내버려 둔다면 그 기업은 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스마트폰을 만들고 또 판매하는 기업들이 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할 텐데 뭐 방안이 있을까요? 네, 뭐 이 기업들이 뭐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. 일부 뭐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을 하곤 하는데, 근데 이제 개별 소비자,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이 지금 쉽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앞에서 사례로 든 복지관이나 노인대학, 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뭐 도서관이나 또 사회적 경제 조직 등에 그 기업의 강사를 파견하거나 또 노년층의 또래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 밖에 혹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정책 가운데 좀 주목해 볼 만한 사업들이 있다면 뭐 몇 가지 소개를 해 주시죠. 네, 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에서 비학위 교육과정으로 노인 심리 상담사나 숲 해설사 자격증 획득을 위한 노년층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눈에 띄고요. 네. 또 노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노년층 특화 교육과정도 개설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온라인 교육에 이 어르신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점에서도 뭐 주목할 만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신규 일감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. 근대 기록문화 조사원 사업이라든가 또 아동 안전 지킴이 사업이라든가 또 사회 서비스 일자리처럼 이 사회 공헌형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는 점도 환영할 만한 사업들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번 정부의 뭐 정책 발표가 또 제대로 실현이 돼서 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좀 실질적으로 조금 더 향상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